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펜션 매물은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펜션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고민했던 시간만큼 좋은 펜션을 매입합니다. 좋은 위치, 좋은 경관, 시설, 인터넷 노출 상황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펜션을 고릅니다. 하지만 펜션은 아파트나 상가형 주택처럼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 시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소개할 부분은 펜션을 운영해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위치는 펜션 영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위치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국도를 오래 타지 않는 위치입니다. 만약 단체 펜션이라면 고속도로 외에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펜션 여행을 하는 여행 그룹 중에서 일부가 늦게 출발하거나 각자 따라오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할 경우에 고객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여행자들과 커플 여행자들을 목격하기 위해서 좋은 위치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커플 여행자들에게도 편리한 교통은 이점은 되지만 조금 이동이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주변 관광지가 많이 없더라도 펜션만 화려하고 멋지다면 불편함을 마다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 커플 펜션을 지을 창업 예정자분이 저에게 문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인데 창업자가 원하는 지역은 유명 관광지라서 땅값이 매우 비싸다고 했습니다.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을 땅에 투자하고 남는 예산으로 빠듯하게 커플 펜션을 지으면 어떤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 관광지 인근이라도 객실이 화려하지 않으면 커플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진 저렴한 땅을 구입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커플 여행자들에게 위치는 객실을 예약하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여행자들을 위한 펜션을 운영한다면 대중교통보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좋은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유명 관광지 인근이 좋고 객실 수는 많아야 합니다. 가족형 펜션은 단체 펜션과 커플 펜션에 비해서 예약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연휴, 성수기 등 제한적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집중된 기간 내에 매출을 크게 올리려면 객실 수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성수기 기간 내에 생활비까지는 아니라도 1년치 운영비 정도는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독특한 성향을 갖지 않는 한 건물을 보는 눈은 누구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쁘고 멋진 건물을 매수하고 싶겠지만 가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운영되던 펜션을 인수한 후에 리모델링 공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멋지게 만들어진 펜션을 과한 값을 치르고 매입하기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깔끔한 구조의 펜션을 매입해서 창업자가 운영하고 싶은 형태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매수 시에 완벽한 펜션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도 소개했지만 펜션의 건축물 형태는 콘크리트,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한옥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에 공사를 하려면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 구조로 만들어진 펜션이 공사에 더 유리합니다. 콘크리트 건축물은 구조의 변경이 매우 힘들고 공사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하지만 목조나 스틸은 변경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의도대로 변경하기가 편리합니다. 그 외 인터넷에 노출된 글의 수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영업이 잘 되는 펜션이라면 인터넷 공간에 글이 많을 것입니다. 후기 등의 글이 많이 없다면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인수해서 운영할 만한 괜찮은 펜션이 나왔다면 예상 매출과 운영의 용이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매물로 나온 펜션 중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매물은 매수나 임차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수 전에 해당 펜션에서 꼭 잡오길 권합니다. 관심 펜션에 잠을 잡을 때에는 한가한 평일이 아니라 손님들이 꽤 있는 주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펜션을 봐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적인 주말에 하룻밤을 투숙해보고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 주말에 투숙해보면 더 좋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 바베큐장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 불만 사항이 나오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션에 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베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투숙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차음입니다. 몇몇 분들은 펜션의 겉모습과 객실의 디자인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음에 대한 부분은 직접 잠을 자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름 테스트를 한다고 옆방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낮에는 그런 방식으로 차음이 되는지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고요한 밤에 옆방에서 게임하는 소리나 TV 소리, 술을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펜션의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해도 이런 차음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수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폐쇄적인 여행 성향을 갖는 펜션 투숙객들에게 프라이버시가 깨지는 문제는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펜션 매수나 임차 시에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용도, 고속도로 입구 위치, 골조, 차음 체크, 실내 바베큐장 체크, 전기 용량, 단열, 화장실 바닥 난방, 객실 바닥 난방 확인, 심야 전기 유무, 천정 지붕 벽면 크랙 정도, 상하수도 또는 지하수 확인, 누수 체크, 배수, 온수 탱크 확인, 전기 용량에 따른 고용량 전기 사용 시 문제 여부 체크, 겨울철 동파 관련 문의 체크, 분전함 위치, 정화조, 하자 보수에 필요한 AS 업체 연락처. 물론 이 외에도 체크해야 될 사항이 꽤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20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펜션을 매수 또는 임차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